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의원입니다. 며칠 동안 국무위원 여러분들 계속 앉아 계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현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 모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문제, 의료 대란 문제, 그리고 딥페이크 문제. 오늘은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겹지인방이나 지인 능욕방, 지인 박제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대화방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 군대,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는 전국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이 존재하고 초중고를 포함한 전국 피해 학교가 5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단 2초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는 수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딥페이크 성범죄 사실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올해 등장한 문제도 아니에요. 며칠 사이 갑자기 발생한 신종 범죄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가 고도화되고 있는 성범죄에 이미 N번방 때부터 익히 심각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1,92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발생한 허위 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벌써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것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21년엔 81%, 22년에 73%, 그리고 23년에 75%로 70%대로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구속 수사율이 단 5.8%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딥페이크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러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텔레그램은 못 잡는다. 트위터는 못 잡는다.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직접 트위터에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해 오면 용의자를 특정한 후에나 사건을 접수해 주겠다.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하는데 수사 당국은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또 어떻습니까? 2022년 피해자들이 경찰에 최초 신고했을 때 당시 해당 사건들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원까지 찾아가서 이의 신청한 끝에 재수사에 들어갔고 최근에야 공범에 대해서 징역 5년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최초 불송치됐을 때 당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그런 미온적 태도에 단념해서 돌아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범인은 여전히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면서 활개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텔레그램에서 방심위의 요청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했다는 기사 보셨죠? 네. 예. 텔레그램의 공식적인 입장은 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진일보한 태도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렇게 쉽게 되는 걸 왜 도대체 지금까지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정부가 지금까지 혹시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걸까요? 수년간 해외 플랫폼은 못 잡는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서 그렇게 말을 해왔던 정부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사실상 눈덩이처럼 키워온 꼴이 아닙니까? 가해자들한테 이거 절대 안 잡히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국가가 무료로 홍보해준다 이런 식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은 정말 좀 다르게 하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교육부가 좀 근본적인 방안들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계속 좀 발표도 하고 또 타 부처와 협업해가지고 정말 발본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더 심각해진 게 지인들의 SNS 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 유포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직접 나체 사진 등을 딥페이크 이미지를 전송까지 하고 이게 안 잡힌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부총리님, 법무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TF 아십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동 중이고 지금 범부처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TF 팀장이던 서지현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면서 사실상 정부가 제 손으로 와해시켰습니다.
당시 TF 교육홍보소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구체적 교육 방안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법률기술소위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이뤄지는 디지털 범죄 대응 논의 그리고 해외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들과 간담회조차도 다 계획 중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TF 활동은 종료되면서 모든 권고안들은 발표되지도 못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10명 중 7명이 10대인 걸 알고 계시죠? 네. 수만 명 이상이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금 상황에 꼭 필요했던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불편했던 서지현 검사를 법무부에서 쫓아내고 문재인 전 정부 지우개의 혈안이 되어서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오히려 조장한 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잡는다면서 사건 접수도 안 해줬던 수사당국의 대응은 무책임하고 그리고 있던 TF마저 없애버렸던 정부는 무능하고 오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 무능, 오만의 콜라보가 우리나라를 딥페이크의 가장 취약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수십만, 수만에게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훨씬 더 중범죄로 다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심정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예결위 때 여야 막론하고 많은 의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엄중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사실 디지털 시민 교육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 디자인돼서 강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들 지금 이제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내놓고 근본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교육, 사회, 문화 전반의 정책 그리고 관련해서 정부 부처 간의 협력 그리고 중장기 전략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경찰이 무능하다, 법무부가 무능하다, 그냥 교육부가 무능하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에게는 그냥 무능한 정부, 무능한 국가, 무능한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선생님, 친구, 직장 동료들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왜곡된 성인식 그리고 부족한 학교 내 성교육, 손을 놓아버린 수사 당국, 범죄를 방조한 플랫폼 등등 그동안 방치해온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얽혀서 지금 이 지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이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망라하는 범정부적 종합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책이 아주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열심히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이번에 부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딥페이크 범죄자들에게 엄벌을 처하지 못한다면 안 잡힌다라는 믿음만 범죄자들에게 심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경찰청장님, N번방 당시에 범죄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엄벌에 처했었습니다. 맞죠? 예. 예.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형의가 인정이 되면서 징역 4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법리를 적극 검토해서 딥페이크 범죄자들에게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안에 맞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할 겁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으면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암처럼 퍼져서 우리나라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주호 부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보면 사실 국정 철학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대통령의 인사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를 주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친일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던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광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하는 자가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정도면 국민께서 대통령이 친일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총리께서도 어저께 답변해서 하셨습니다만
인사권은 대통령께 있고요. 대통령께서 뭐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인사를 고민하셔서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